박완필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장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나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봄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즐겁고 환호성을 일으킬 만한 파동을 일으켜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호성을 일으킨다는 것은 과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환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반전의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배, 그 배의 선장으로서 제가 이 반전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전율은 항상 우리가 좋은 공만 치자, 또 잘 골라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것을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서 잡아야 진짜 좋은 공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말은 좋은 공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바로 반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반전율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종목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제시가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들어가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뒤에 나오지만 앞서서 먼저 맛보기로 개념적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를 잠깐 보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저점 치고 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딱 이 저점이 나오는데요. 이게 2184.78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저점을 쳤을까? 이게 반전율이에요. 여기서 고점까지 올라갔던 폭의 2분의 1 조정점이 바로 2184.78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반전율. 여러분의 HTS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고 명확한 보조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최고점이 여기 3000선에서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고점이 2863.30입니다. 여기에서 왜 부딪혔는가? 이것도 반전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 고점을 찍었던 자리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 자리가 2660.65입니다. 이거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온 폭의 2분의 1 반등점인 거죠.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수의 어떤 저항과 지지가 작동하는데 그 중력, 저항 맞고 떨어지는 중력의 자리, 돌파하면 또 굉장한 힘이 나오는 자리, 이게 바로 반전율의 맥점인 겁니다. 이 맥점은 무수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골프 좋아하시면 스위스팟에 딱 맞는 것처럼 그 다음에 홈런 타자가 정확하게 말로 홈런을 칠 때 그 느낌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반전율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통 제가 이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다 아시죠? 이 파동 이론은 이제 상승의 5파,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ABC 3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파동을 타는 우리 매일매일 매매하면서 파동을 타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파동 쫓기에 급급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현기증 느끼기에 바쁩니다. 내려오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올라가면 또 흥분하고 그러다가 파동이 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파동을 명확하게 우리가 힘의 균형에 의해서 분간하는 게 바로 반전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 눌리는 파동이 있죠. 눌리는 파동, 여기 어느 정도에서 내가 잡는 것이 정말 타이밍이 좋게 정확하게 정타를 치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을 뒤에서 이제 우리 잡아드리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은 자, 올라갔던 파동에서 얼마나 눌렸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강한 종목은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당히 강한 종목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동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 내려왔을 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잡을 건가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을 때 하락했던 종목이 얼마나 반등했을 때 저항을 보일 건가, 어느 선에서 우리가 고점에 매도하고 탈출할 건가,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고 재매수를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할 건가에 대한 타이밍이 바로 이 반전율에서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많이 흔들리죠. 나스닥이 왜 흔들리고 있냐? 5파가 파동으로 보면 다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1, 2, 3, 4, 5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5파 다 나오나 옆으로 행보하다가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눌림목이 딱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던 폭의 3분의 1,
올라갔던 폭의 3분의 1, 올라갔던 폭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전율의 놀라운 점입니다. 사람들은 거기가 뭐 200일 이평선이다. 여기가 뭐 어떤 보조 지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반전의 이 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을 알고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측량해서 이런 중력과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 빠져나올 자리를 알고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스닥이 이제 올라갔던 걸 보셨는데 하락할 때도 보시면 이 하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잘못 잡으셨으니까 손해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 딱 어디서 부딪히느냐 여기죠. 이 자리가 지금 3분의 2 반등점이에요. 여기서 내려갔던 폭의 3분의 2 반등점이 또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 반등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바로 반전율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탈출할 건가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전율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툴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반전율을 적용해서 공략 타이밍과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새로 나온 원래는 미국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LNG 개발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끼고 싶어 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LNG 밸류체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방산이고요. 미국은 LNG입니다. 뭐냐? 유럽은 자기 나라 방위하느라고 이제 급급하는 방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반면에 미국은 빨리 전쟁 끝내고 유럽의 방위 예산 원조하는 거 그만 끝내고 자기 나라 LNG라든가 석유 팔아먹으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이 지금 이제 알래스카주의 LNG 가스 개발의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과 한국 기업이 이제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뭐 이제 그 가스 관과 관련된 뭐 여러 종목의 스틸들이 올랐어요. 휴스틸이라든가 뭐 대동스틸 막 급등을 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이제 LNG 밸류체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LNG 밸류체인. 그래서 이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S&T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포스코인터, 삼성그룹, 동성화이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차트와 반전율 타이밍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직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은 굉장히 밸류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오션이나 이런 건 좀 비싸죠. 현대중공업도 비싸지만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도 1.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 국방비 지출에 의한 어떤 이제 이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장 큰 화두로 최근에 이제 작동한 것이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하는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 중에 이제 저는 독수리 삼형제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까지 아우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조선과 방산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서 MRO와 미국의 군함 또 MRO 사업의 핵심적인 역량이 좀 갖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소 밸류 체인에는 이제 S&T 다이내믹이나 MNC 솔루션, 비추로셀 이런 기업이 있는데 MNC 솔루션 이번에 상장을 했죠.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장전 장치라든가 무기 구동 장치 쪽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T 다이내믹도 이제 자동 변속기 쪽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설명하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한일 단조, 대성 하이텍 이 중에 이제 삼형 같은 기업이 이 청궁2라든가 이런 쪽에 유도 무기 핵심 부품인 수평화 안전장치에 이제 관련 기업이에요. 이 종목을 한번 좀 주목하시면서 사면은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 관련한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사이기도 한데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3대 부품을 또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방산주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 미용 쪽도 제가 좀 이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 오시면 자료는 많은데 제약 미용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이제 그 동안에는 관세가 우려가 되면은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관세가 우려되면 오히려
이 연준의 이제 완화 기대와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금리가 내려옵니다. 금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그동안에 이제 그 케네디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바이오도 눈 뜨고 한번 보셔야 될 때요.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방산이라든가 바이오와 같이 나름대로 방어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오늘 중요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반전율과 진주 진짜 주식 찾는 시간 저와 함께 20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